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38편이죠. 이게 138편인데,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 로망 그리는 지역이 딱 두 군데죠. 가평, 양평. 북한강과 남한강을 끼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대로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가평, 양평이에요. 그럼 가평, 양평을 보고 그 못 쓰는 땅 그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땅을 잘 보시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못생겼다. 조금 뭐가 흠이 있다. 라고 그래야 땅이 보이는 거지. 못생겼다. 아니요. 그 땅은 못 쓴다. 또 이 땅은 쓴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운명을 결정질 수가 없어요. 주택시장하고 다르게 토지라는 건 생물이죠. 어느 날 별 볼 일 없었던 지역이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삐까번쩍했었던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슬러머가 되죠. 이게 지역 슬러머가 이런 건 토지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미래 시장을 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땅은 써, 이 땅은 못 써 그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야. 자, 가평, 양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가평, 양평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이거를 유튜브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분석한 강의는 우리 땅꾼대학의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95쪽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20분 안에 이제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그룹부동산을 전담을 했었다라고 그랬죠. 이제 이 진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 카스 맥주 공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석수고,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이고, 이건 전부 제작품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자랑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평의 그 유명한 제가 토지를 잘못 매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대성리입니다. 대성리를 정확하게 1987년도에 제가 약 5만 평을 2만 7천 원씩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어떻게 됩니까? 1991년도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한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입할 당신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보라 하더라도 그룹이 바보예요? 그건 아니죠. 그만큼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못 쓰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가 아니고 최근에라 하더라도 10여 년 전에 설악면이 있는지도 몰랐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가평 그러면 설악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 떠오게 되죠. 자, 옛날에 가평구는 어디냐? 자, 구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지금 얘기하는 화도, 마석을 거쳐서 대성리를 거쳐서 청평을 거쳐서 가평을 가죠. 그 다음에 춘천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46번 도로 하나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청평유원지로 가서 청평댐으로 가서 그게 넘어가야 설악면이라고 우리는 이 면이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을, 이 지역을 잘 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청평댐에서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유명한 그 홍천의 팔봉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게 되면 설악면 넘어가면 용문 넘어가는 길이에요. 용문이 뭐 큰일이 있어요. 그래서 산골짜기 이런 것뿐이 없었어요. 저도 설악면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땅을, 대성리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평군을 100번 이상을 가봐도 설악면이라는 거 한 도서너 번 가보고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설악IC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 로망인 지역이 설악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샘플로 보자 이거예요. 롤 모델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내년 일부 개통하고 후년에 완전 우쪽 지역은 개통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내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음연리라고 그래서 진접해요. 그게 내촌이 있는데요. 음연리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촌 진접 인터체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 밑이 수동이에요. 그 밑이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는 마석의 화도의 IC가 나오게. 그런데 이 수동 IC, 이쪽 지역을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동 면사무소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입니까? 마석 쪽으로 나오다가 지금 얘기한 인터체인지에 생기는데, 면사무소에서 그 산을 갖다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가평이에요. 그 유명한 혈리라는 데가 나와요. 이 혈리가 나오면은 지금 얘기한 직접적으로 수동 IC에서 혈리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좀 가깝게 된다 이거예요. 접근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제2의 설악 IC는 아니지만 설악 IC의 흉내를 내는 게 혈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가평에 대한 투자 품목을 보면 전원형이 최고죠. 그 다음에 주거형이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왜냐? 공장과 창고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순위에서 뺀 거예요. 자, 그런데 가평의 투자 순위는 결론은 설악이 최고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긴 경춘이라는데 이게 저가 잘못 썼어요. 경춘이에요. 제2경춘국도가 최종 결정이 됐죠. 4차선으로 놓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가평읍내나 주변의 도로에 대한 변화, 잠깐 아까 얘기한 대로 설악에 의한 변화처럼 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순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간접적으로 봤지만 직접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는 혈리라는 데를 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축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이거는 여러분들 가평, 양평 자료나 이런 정보는 95쪽인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불가능한데, 이건 우리 땅꾼대학의 정식으로 총람 회원분들은 여러분들 땅꾼대학에 들어오면 각종 자료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 회원이 안 되신 분은 이거는 절대 제가 자신을 놓고 얘기한 게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30만 원인가 어디 가서 경매 강의도 들을까 말까 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30만 원을 내놓으면 이게 교과서가 이게 3,500권입니다. 이게 30만 원짜리인데 이 책을 드리고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거 분석을 합니다. 마포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답사라든가 잘비라든가 자문 같은 경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하면서 전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이게 땅꾼대학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만들었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가 70이에요. 대학에서 어느 대학이든 강의는 정년퇴직은 있는데 강의에 대한 퇴직은 70살까지입니다. 제가 70살이 돼가지고 강의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셨던 저 양반 아직도 강의하시네 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 강의도 뭐고 다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제가 가서 어떻게 저희 아파트 노인정 가서 1,100원 치고 1,100짜리 고스톱 치면서 어떻게 멱살이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력을 여러분한테 봉사하겠다는데 제가 그 유명한 NGO 단체 회장입니다. 그래서 황막사라고 그래서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이 단체가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 나무 심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NGO 단체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미얀마에다 학교도 줘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외부의 돈은 1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20여 년 동안 NGO 활동을 하면서 1원 한 장 외부에서 지원받은 적 없어요. 전부 손수 어디입니까? 저와 개인 지금 제자님들 가지고 해놨는데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봉사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땅꾼대학이에요.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스워트 분석까지도 넘어가는데 가평에는 지금 얘기한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혹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 양평, 가평인 거예요. 그 두 군데 지역을 보면 원래 4군데, 5군데에 대한 5개의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그 제일 유명한 게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나온 환경정책기본법에서 8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그 다음에 뭐야? 한강 수개미 주민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수변구역. 수변구역에 결정이 되게 되면 수변구역에서는 직접적인 지금 얘기한 한강으로 북한강이나 남한강으로 하수 연결을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생략을 해드릴게요. 원래가 대성리나 이러한 데들도 어디냐, 마석, 화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남양주 인구가 지난번에 설명 중에서 100만 1000명이 결정되는데 화도도 분명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돼 있냐? 화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성리 같은 경우도 화도로 물을 보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소변물을 보내서 거기서 정수해서 팔당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 법령 외에 또 뭐가 있냐? 가평에는 뭐가 많아요? 지금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금 특별대책 지역에 요게 수변구역이라는 게 뭐다라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거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규제가 있어서 가평 땅값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변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가평 근처에 가면은, 수도가에 가면은 이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당신 땅은 수변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구역, 하수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와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입할 수 있는 지역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면은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 청평구역이라든가 뭐 시티 이런 거 같이 개발 계획은 여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발 계획은 어떤 게 나와 있나라고 그린 거에서 여기서 이걸 예타 면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제2경춘국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타를 면제시키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화도 구암리에서 춘천의 당림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금년도 2011년도 11월 1일 날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편입 예정인 도로가 나오게 돼요.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집행도로가 뭐가 있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평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양평이라는 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봤을 때 양평에서는 도로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팔당댐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양수리까지 여러분 갔을 때 양수리의 우쪽에 있는 남양주의 도로를 조암 쪽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화도로 해서 대성리로 나가던가 양수리에서 양평 쪽으로, 그 유명한 두물머리로 해서 양평 쪽으로 나가는 길을 갖다 보시는데, 하단 부분에 여러분 팔당댐에 하남시에서 보면은 팔당댐을 건너가죠. 그래서 건너가서 갔죠. 근데 팔당댐을 어떻게 되면 직선으로 치고 지나가는 도로가 요만했죠. 근데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바뀝니다. 어디까지? 양평대교까지. 이게 가장 크다는 변화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지역의 변화가 올 게 어디입니까? 강상면, 강하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순희를 보면은 그 유명한 막걸리를 유명한 지제면이에요. 원래 지평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옛날엔 지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제라는 용어를 갖다 썼는데 요즘은 지평이라고 쓰죠. 양동과 지제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순일에서 양평과 용문과 그 다음에 단월 청운으로 가는 도로를 보셔야 되는데, 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홍천의 양덕원까지, 어디서? 용문역에서 어디입니까? 홍천에 있는 양덕원을 거쳐서 홍천읍내까지 가는 철도 개설이 예타가 또 면제받았죠. 예타 면제 사업이에요.
여러분 예타 면제 사업이 최근에 공사 시작한 춘천에서부터 유튜브에서 강의해드렸죠. 바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게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한 거예요. 이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 예타 면제 많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유명한 7호선의 연장인 옥정역에서부터 포천까지 가는 것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곧 시작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 지금 얘기한 대로 양평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평의 종합계획이나 뭐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 해설 그다음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생활권 양평에 어떤 자료들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충남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지금 양평은 뭐에 들어간다?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건 국토계획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군사시설에 대한 계획 이외에 모든 계획에 우선합니다. 이 국토계획이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나라 정부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대해서 총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깡패 같은 법이 어디입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러냐? 수도권에서 중개업하려면 무조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춘천에서 강원도에서나 충청도나 제주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내 지역이 아니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시험 과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빠지게 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계획에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엔 또 뭐냐? 이거는 가평옥은 조금 다르게 수도권 정비계획엔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양평에 대한 그 규제를 한번 볼까요? 양평에는 지금 얘기한 특별대책 1권역 그러면 1km. 특별대책 2권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여기는 1권역은 1km 이내. 이게 지금 얘기하는 특별대책 진역 1권역, 2권역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수원 보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강 수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변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양평은 가평에 없는 바로 뭐냐? 군부대가 있기는 하지만 적죠. 그 대신 뭐가 있냐? 그 유명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어디야? 지금 얘기한 대로 강상면, 강화면의 일부가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4개, 5개가 적용받는 것이 가평, 양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한 여기는 그린벨트죠. 강상면, 강화면. 특별대책 1권역이죠.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자연보전권역의 특별대책 1권역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대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양평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땅은 못 쓴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이제 보통 얘기한 대로 이건 전문가예요. 진짜 땅꾼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땅꾼의 양평군의 대표적인 규제, 환경부에서 하는 규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은 뭐가 있고, 수변구역이라는 건 뭐고, 1, 2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놨죠. 자,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난 다음에 또 뭘 갖다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이게 교과서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 땅꾼 대학은 어디까지? 최근에 이거는 인터체인지에 나오는 거는 갖다가 일부는 저희들이 밝혀드려요. 많은 관심이지만 아직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아니에요.
예타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게 2022년 3월 달에 금년도 3월 달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착공 예정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해요. 저한테도 대학 교수 몇 분들이 교수님 그쪽에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 요 자료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요게 가밀동에서 분기점 JCT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사창 IC예요. 남양주에 죄송합니다. 하남에 지금 얘기한 대로 상사창 IC가 나오게 되고 지붕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평 정션 체인지가 나오는데 이건 양평면 중동리 지금 얘기한 573번지에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가평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양평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양평에서 인터체인지 나오는 도면을 여기다 올려놔드렸죠. 올려놔서 지금 어디 구간별로 뭐 그래가지고 나오는 도로별로 뭐 그래서 확장공사 그러는데 여기서 국지도 88호선을 설명드리면 아마 양평이 거의 강의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지역은 요 다음 도면을 갖다가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냐면은 기흥성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평대교, 양근대교까지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88호선인데 강화면, 강상면에 지금 얘기한 이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4차선으로 뚫립니다. 지역 변화가 엄청난 지역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2023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는 게 고속도로 서울서부터 양평까지 고속도로보다도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국지도 88호선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은 웬만큼 이제 결정 고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는 요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상 강화면을 갖다가 잘 봐라.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전부가 뭐 어디까지 도로공사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더라도 여기 오빈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용담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창대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담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흥양궁지구 여기가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누구 돈이 들어갔느니라고 그랬었던 이런 지역이죠. 공흥 3지구 개발사업.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러한 내용이 지금 총남책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금액 가지고 지금 얘기한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의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자료 3,500건의 이런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입하시면 제가 생명이 다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까지는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땅꾼대학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